근데 제가 보니까 딱 하나의 신문이 약간 결이 다르다. 이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딱 하나의 신문이 결이 좀 달랐습니다. 딱 하나의 신문을 꼽으라면 늘 뭐 조선일보가 꼽히곤 했는데 오늘도 역시 조선일보만 보도 태도가 달라요. 참 희한해. 그리고 너무 치밀해.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뭔지가 딱 눈에 분명해. 보여요. 네. 너무 그거 항상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조선일보 3면입니다. 야당 강세 서울, 경기, 광주 5%포인트대 사전투표율이 올랐다. 여당은 본투표 4월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일면 제목으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골적으로 사실은 여당의 얘기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 네. 일면의 경우에는 일면을 잠깐 일면도 보여주세요.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일면 잠깐 보여주세요. 3면을 기억을 하시면서 일면을 한번 보세요. 야당에서는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최저 저지선 달라. 야, 이게 한쪽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고 다른 한쪽은 막 눈물의 읍소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목이 사실 계속 일면을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일면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뭐 1인칭 관찰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1인칭 관찰자라고 할 때 어느 쪽에서 본 시점인지를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야당의 시선으로 본 거라고 하면은 야 권력을 빼앗아야겠다고 우리가 막 달려드는데 여당이 최소 저지선을 달라고 하니까 저 최소 저지선을 뺏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 야당이 권력을 빼앗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최소 저지선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정반대 해석이잖아. 왜냐면 권력은 지금 여당이 쥐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권력은 여당이 갖고 가가지고 여당을 지금 심판할까 말까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 총선을 아무리 얘기해도 야당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죠. 과거 총선에서는 대개 여당이 야당 심판 얘기하지도 않았고 여당은 대체적으로 이 정권을 안정시켜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일꾼론을 그렇지. 앞세우면서 네. 그것의 효과로 사실은 여당이 유리한 총선들이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경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석하면 지난 21대 선거도 일단 야당을 심판한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분석하는 거고 왜냐면 민주당이 180도가 얻었으니까. 근데 야당을 심판해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말은 보통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투표를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지도 않을 거고. 지난 총선은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당이 힘을 실어준 거죠, 사실. 여당이 힘을 실어준 것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탄핵의 여파가 여전히 좀 남아있었던 측면이 같이 겹친 그렇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거도 사실 이제 주된 선거 캠페인을 평가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이 정신 못 차렸다 이것도 있었지만 주되게는 이 뭔가 정부가 코로나19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실어 사실은 이게 안정론에 가까운 표심도 맞아요. 상당히 힘을 발휘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야당 심판으로 하나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아무튼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제가 주목한 거는 여야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서로 자기 진영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야당 지지층이 사전 투표에 결집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는데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걸로 분석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본 야당 강세 서울 경기 광주 5%포인트대 올라 여당 본투표 4월 걸어야 이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야 유불리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치러진 6차례 총선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높은 사전 투표율이 일단은 야권의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돼 있고 야권이 주목하는 부분은 최종 투표율이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 투표율 66.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은 최종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이 전형적으로 분노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응징 투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번 사전투표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많이 올랐다.
호남은 지난 총선 대선 때 이미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더욱 높아졌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도 도봉, 강동, 중랑, 강북, 동대문구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6%포인트 이상 상승이 나타났다. 반면 강남, 서초구의 상승폭은 3%포인트대로 낮았고 전국적으로도 대구, 경북이 2%포인트대로 최저였다. 이 상승폭이. 네.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 신안군으로 54.81%였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군으로 22.88%였다. 이렇게 하면서 뭘 인용하냐? 민주당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우리 예측대로 되고 있다 하면서 선거 결과도 우리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회사 관계자는 투표율이 최고치로 올라가기 위해선 2030 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면서 2030 세대는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정권 심판론엔 상당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사전 투표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 보면은 네.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대승을 이미 한 거예요. 완전히 무슨 민주당의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에 있죠. 본투표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지금.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두 개만 보고 조선일보를 분석했다 그러면은 아이 그건 인상비평에 불과한 거야.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석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만, 봅니다. 그렇지. 이 정도만 보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다시 한번 지면을 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면부터 보여드릴까요? 1면, 자, 최저 저지선 달라. 여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3면, 자, 본투표 사활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4면이 있어요. 4면이 승기 잡았다. 최소한의 자정 기능도 작동하는 야당. 그러니까 저희 경계심을 딱 불러일으켜요. 저 신문 네. 보는 사람들이 1면 보면서 아 야당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어 쭉 넘기면서 아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야당이 유리한데? 야당이 이길 수가 있다고? 아 그런 거야? 넘겼는데 아 그런데 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정 기능도 작동을 안 해? 이런 당에 내가 투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건데. 물론 그렇기도 하고 야당이 이게 그냥 줘야 되겠어 우리가? 이게 이 고령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이거? 나가야죠 본투표장에. 본투표 죽기 살기로 나가야죠.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긴 좀 그런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뭐 부동산 또 막말 논란 뭐 이런 것들 후보들 쫙 열거를 해요. 열거를 하면서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전국 선거 이슈로 확대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양문석, 김준영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우리 당을 찍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다 죽게 생겼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22대 국회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쭉 하면서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정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야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조선일보를 추론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조선일보에 또 칼럼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요. 제목이 섬뜩해요.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네, Don't look back 인 거. 네, 이게 좋은 노래도 있고 한데. 응진투표 뭐 이런 거는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화를 내면서 지금 성난 얼굴로 투표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앞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취임사 제목이기도 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줄줄이 겪어냈던 비참 지경을 글 쓸 때마다 반복하기도 이젠 지친다. 만약 이재명과 조국이 입법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10중 8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를 설명을 해요. 이 말처럼 사악하면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슬로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뭐야? 이게 지금 범죄 혐의자인 그들의 응분의 대가로 치러야 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탄압과 고난으로 분칠하면서 새 세상을 맞은 팔뚝 완장을 의수될 것이다. 이기게 된다면 이렇게 쭉 하고 얘기를 하고요.
심판은 원래 종교적 의미가 먼저다. 뭐 이렇게까지 종교적 의미로부터 시작된 심판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